정말 마법이에요, 마법. 이거를 10년 정도 썼는데 또 새 것처럼 만들어 주셔가지고 와, 이거 낡고 파손된 명품을 감쪽같이 복원하는 명품 수선의 1인자. 그 어떤 가방이라도 명인의 손에 들어오면 다시 새 것이 된답니다. 명품 가방 수선의 하나부터 10까지 그 모든 기술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인의 직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석 선생님. 네, 맞습니다. 명품 수선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가방, 신발, 지갑, 벨트 뭐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예, 좀 지금 따지면 한 4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0년이요? 네. 그 실력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늘 수선 의뢰가 끊이질 않는답니다. 들고 온 거예요. 진짜 시드니에서였어요. 시드니에서도 뭐 그런 수선하는 데가 혹시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데려왔죠. 오늘의 첫 과제는 바로 C사의 가방인데요. 이게 C사에 제일 잘 나가는 가방이거든요. 좀 사용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좀 손상이 많이 됐어요. 가죽도 그렇고 안에 장식도 이렇게 좀 많이 벗겨지고 해서 이제 도금도 좀 할 거고 스펀지가 이제 죽어 있는 상태라 퀼팅 좀 살려가지고 가죽 케어해서 최대한 원상복귀 시키려고 작업하려고 합니다. 볼품없게 된 이 가방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봉제선을 뜯어 하나씩 분리하는 게 우선이랍니다. 얼핏 보기에는 막 뜯어내는 것 같지만 한 올 한 올 풀어줘야 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확 뜯으면 이제 가죽이 찢어지게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고객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살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제 다 뜯는 과정도 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뜯을 때 실수로 내가 찢어 먹으면 가방을 또 망치는 거니까. 보기엔 별거 아닌 작업 같지만 꼼꼼히 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난답니다. 이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가방 상태가 어때요? 안에 있는 가루때 이게 다 사가가지고 이렇게 부서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다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C사 가방이 자랑하는 자연스러운 볼륨감은 온데간데 없는데요. 과연 예전의 고급스러운 자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이렇게 속재료로 천 재료예요. 구지포라고 해서 요거를 같이 받쳐주고. 가방 모양으로 미리 제작한 종이틀을 대고 부직포를 정확히 잘라줍니다. 작은 오차도 피하기 위함인데요. 요게 이제 제일 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마감으로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른 부직포를 하나씩 덧댑니다. 자, 꿰매볼게요. 가죽에 맞춰 바느질할 순서. 그런데 흔히 가정에서 쓰는 바늘과는 그 모양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 일반 바늘이 아니고요. 요거는 그 낚시 바늘 같은 형태예요. 실을 걸어 올려서 미싱을 하는 원리인 거죠. 그 원리로 이제 다 꼬매는 거죠.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탈리아 장인. 가방에 영혼을 불어넣듯 한 땀 한 땀 꿰매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칸 완성이 됐거든요. 이 작은 한 칸에 총 58번의 바느질이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한 면에만 모두 52칸이다 보니 작업 시간이 엄청날 수밖에 없겠네요. 작업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여기는 공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이 작업이 이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늘 구멍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이전의 모습을 완벽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광택 작업까지 마무리해서 작업 완료돼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벌써부터 변화가 확실하죠. 하지만 놀라긴 이릅니다.
영업 비밀이 좀 있어가지고 광택 작업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깨끈 역시 수선이 필요한 상태. 색상이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라서 요거는 다 빼가지고 하나씩 도금을 싹 해서 깔끔하게 채워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작은 체인도 하나씩 분리해 다시 금색을 입힌답니다. 어느새 반짝반짝 눈이 부실 정도. 어때요?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차이가 더 확실하죠?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해요. 빨리 하지도 못하지만 네, 빨리 할 수도 없는 작업이고요. 이제 기존의 가방과 같은 가죽으로 작업해둔 어깨끈을 체인에 끼워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상해 있었고 이제 모양 다 살리고 광택까지 올려서 색을 맞춰줬기 때문에 거의 새 가방처럼 깨끗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허름했던 가방이 백화점에서 어제 막 구입한 듯 180도 달라졌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가방의 변신은 무죄. 명품 수선 미다스의 손으로 인정합니다. 신제품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되는 게 맞아서 디자인이나 뭐 가방의 뭐 모양이나 그 스티치나 이런 것도 어떻게 돼 있는지 디테일하게 최대한 맞춰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소중한 명품 가방이 달라진 모습에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완전 새거 됐는데요? 잘 했어요. 원래 이 가죽이 다 완전히 색이 바래가지고 노랗다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것도 되게 더러웠어요. 천이. 네. 지금은 완전 깨끗한데요? 네, 완전히 새 거로 탈바꿈했는데. 그때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런 거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아끼시는 가방인가 봐요. 그럼요. 이거 우리 시어머님이 나 결혼한 첫해 생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런 걸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님이 주신 거라 이제 너무 좀 각별하고. 엘사의 스테디셀러 가방. 애정과 추억이 든 이 가방은 어떻게 수선 작업이 진행될까요? 명인, 알려주세요. 네, 손잡이 있는 부분에 네네. 장식을 좀 빼야 돼서 빼고 나서 요거를 뜯어가지고 분해를 할 거고. 이 가방의 특성상 오래 사용할수록 색이 크게 변하고 낡은 태가 나는 손잡이를 우선 바꿔줄 거랍니다. 소가죽이 태반 좀 많고요. 이제 그 시사에서 쓰는 양가죽이라든가 그 엘사에서 쓰는 이제 통가죽이라든가 이런 가죽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가죽을 수입해서 사용하는데요. 최대한 무늬가 없는 부분을 잘라 쓴답니다.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가죽을 재단하는 건 기본이겠죠. 기존 손잡이의 바느질 구멍 개수까지 정확하게 헤아려 뚫어줍니다. 네, 개수까지 다 맞춰서 작업하지 않으면 이게 일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맞춰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인두를 이용해 테두리 선까지 그어주는데요. 조금만 달라도 가방의 디자인을 해칠 수 있어 잠시도 집중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오, 벌써 태가 나오죠? 기존에 이제 나오는 그 엘사의 제품들은 거의 이 가죽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안에 이제 구석들이라든가 뭐 음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쉽게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가죽의 바깥 부분 마감 처리까지 색을 칠해주면 완벽 그 자체. 정말 봐도 놀랍습니다. 기존에 있던 박음선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꼬맬 겁니다.
이렇게 새로 만든 손잡이를 다시 달아줄 차례. 2개의 실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와, 바느질 명인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실제 옷 바느질은 못해요. 옷하고는 또 틀려가지고 옷 바느질은 또 안 돼요. 10시간에 걸친 또 하나의 수선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실력. 이게 아까 그 가방이 맞나요? 명품 가방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 같네요. 새 것처럼 되는데. 이제 가죽 세탁을 하고 나서 이제 가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 걸로 다시 이제 대처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새 느낌이 좀 날 수밖에 없죠. 드디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가방. 너무 두근거려. 손님의 반응이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 너무 진짜 새 거 같잖아. 대박이다. 세상에. 선생님 진짜 짱이에요. 만족스러워하는 손님 반응에 씻은 듯 피로가 풀리는 명인입니다. 난 사실 이거 맡기면서 조금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가방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 마법이에요, 마법. 이거는 시청자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명인. 똑같은 디자인의 2 가방인데요. 가방이 지금 크기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 가방에 지금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어느 가방이 진품이고 어느 가방이 가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가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지퍼 슬라이더 하나라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진품 가품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돌기가 없이 민자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고, 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면 약간 돌기가 나와 있어서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엘사의 이 가방은 지퍼에서 차이가 난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제품은 C사에서 나오는 이 제품에도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꼼꼼히 보고 맞춰보세요. 요거는 진품이 아니고 진품은 요겁니다. 가품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요게 있습니다. 자석입니다. 자석이요? 네. 진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붙였을 때 달라붙지가 않고 그냥 떨어집니다. 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으면 달라붙습니다. 자석 하나만 있으면 쉽게 진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명인의 작업실에는 아직 수선을 기다리는 가방이 참 많은데요. 그만큼 사연도 여러 가지랍니다. 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모아둔 건 있긴 한데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딸의 애틋한 마음도 있고요. 아내와 사별 후 잘 간직했다가 어린 딸에게 주고픈 아빠도 있습니다. 또 오래전 아내에게 준 가방을 되살리고 싶은 이도 있죠. 전에 이제 수리돼서 좀 잘 보내드렸는데 뭐 그래도 잘 수선이 돼서 왔다고 좀 감사하다고 연락도 오셨기도 했고요. 감동이죠. 아무래도 뭐 저보다도 뭐 제가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좀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만족해 하신다니까 저로서는 또 그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단순히 수선을 넘어 소중한 마음을 고치는 명인인데요. 이번엔 뭔가요? H사의 그 유명한 가방이고요. 웬만한 VIP들이 아니면 매장에 들어가서 구매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뭐 사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매장에서 판매를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H사의 가방. 어떤 의뢰예요? 지금 그냥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안으로 눌려지고 이렇게 이제 주저앉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맡기러 오셨던 거죠. 가방이 힘없이 무너지는 탓에 수선 의뢰가 들어온 건데요. 이번 재료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아니요, 이건 종이 재질이에요. 뻑뻑한 게 아니고 되게 부드러워요. 가죽 같은 느낌으로. 이번엔 가죽이 아닌 종이. 역시나 가방의 크기와 모양에 맞춰 종이를 재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에 단단히 기둥을 세워줄 재료를 덧붙여야 한다네요. 뭐 저까지 게 들어가서 뭐 얼마나 힘을 받고 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해놓고 나면 또 엄청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오랜 연구를 통해 고안한 방법이랍니다. 지금 만져보시면 이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아, 말랑말랑하네요. 만져보시면 부들부들합니다. 보세요. 수선 전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지요. 각이 무너져 주저앉는 문제가 완벽히 없어졌습니다. 솔직히 안 삽니다. 굳이 뭐 그런 걸 사서 써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뭐 대외적으로 많이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명희는 자신의 수선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 중인데요. 40여 년의 노하우를 모두 나누고 있답니다. 예, 저도 기술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배운 걸 틀려가지고 새로 배우는 입장. 아무래도 그때는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맞으면서도 많이 배우기도 했고 네. 하다가 많이 도망도 다니고 했는데 아, 이 일을 배우시다가요? 네, 다른 것도 해보겠다고 그냥 도망다니고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러기도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적성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하기로 한 거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그래서 그냥 계속 했던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도망 안 가세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는 없고 이거로 이제 성공해야죠. 이번엔 수선이 아닌 리폼 의뢰. 어떻게 탈바꿈 시킬지 명인의 고민이 깊어진 것 같은데요. 가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쓰기가 불편하시다고 방치하고 계시다가 뭐 작은 가방으로 좀 하고 싶다 하셔서 다른 작은 가방 이제 소품 넣을 수 있게 그런 걸로 좀 리폼을 할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면 바로 칼부터 준비하고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가방을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한순간에 두 동강 난 가방. 리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확 잘라도 되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 위에 부분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요 아래 부분에 이제 요 원단하고 요거 필요한 거는 여기 부속품 뿐이니까. 아, 그 머릿속에 디자인이 있으신 거예요? 예, 디자인은 있습니다. 점점 더 과감해진 명인의 손놀림. 가방을 잘라 넓게 펼칩니다. 저는 디자인이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가방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요. 불안한 제작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명인의 손이 다시 분주해집니다. 사각으로 자른 얇은 원단에 보강제를 붙여 내구성을 올리고요. 요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뭐 요거만큼은 살려줘야 그래도 가방의 형태가 모양이 해놨을 때 좀 이쁘게 보입니다.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로고는 최대한 살려 손바느질로 붙여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망치질? 명인, 대체 무슨 작업이에요? 구멍까지 내면 어떡해요? 사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도안 한 장 없이 작업한다는 건데요. 손잡이 부분이다 보니까 모양을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이런 볼록 모양을 내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명인의 작업실은 불이 꺼질 줄 몰랐답니다. 다음 날까지 이어 리폼에 매달리는 명인.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딱 조이면 이렇게 복주머니가 됩니다. 평범한 쇼퍼백에서 요즘 크게 유행하는 버킷백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명품 가방의 환골탈태. 여기에 편의를 높일 어깨끈까지 달아주는 센스.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도 가능하게. 이 가방 너무 탐나는데요. 잘 어울리시네요. 명인 바로 또 일하는 거예요? 손에 쥐가 나가지고. 하루에도 12시간 이상 오랜 작업에 직업병은 피할 수가 없었답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했는데 다시 통증이 똑같이 도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안 써야 된다고는 하는데 뭐 일하다 보면 또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다 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 푸시하는 것밖에 없죠. 아파도 일을 놓을 수 없다는 명인에게 명품이란 뭘까요? 값비싼 명품이니까 오래 보관해야 되고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이나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쓰다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유산으로 만약에 물려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게 더 명품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